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오프닝에 등장했던 LP판은 제가 정말 아끼는 문라이트 컬러 바이닐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영화를 LP로 그대로 옮겨놓았는지 처음 열어보고 정말 놀랬고 OST를 다시 들으며 노래가 너무 좋아서 2번 놀랬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역사상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베리 젠킨스 감독의 2016년작 문라이트입니다. 제74회 골든글로브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드라마 부문 작품상 수상,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분 노미네이트, 작품상, 나무조연상, 각색상 수상, 또 아카데미 역사상 노예 12년을 이어 두 번째로 흑인 감독이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수상 결과가 번복된 작품상 수상작이기도 하죠. 문라이트는 터렐 엘빈 맥크레이니의 희곡 In Moonlight, Black Boys Look Blue, 달빛 아래서 흑인 소년들은 파랗게 보인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색깔로 영화 타이틀을 짓기 열풍을 잇는 영화이기도 하단 거예요. 블루 제스민, 레드,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우먼인 골드 등등을 이어 문라이트 혹은 달빛 아래서 흑인 소년들은 파랗게 보인다까지. 저는 이 영화의 어린 샤이론, 10대 샤이론, 30대 샤이론의 연기 모두 너무너무 좋았지만 후안 역을 맡은 마하셜라 알리의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했죠. 사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 흑인, 빈민층,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등등 마이너리티를 상징하는 것들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는 영화라 너무 대놓고 아카데미 상 받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노예 12년을 보고 많은 실망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이 절대 아카데미에서 그 정도의 상을 받았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흑인과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과 그래비티를 제칠 정도의 작품이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But, you know.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Moonlight won. This is not a joke. This is not a joke. I'm afraid they read the wrong thing. This is not a joke. Moonlight has won Best Picture. Moonlight, Best Picture.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라라랜드, 저의 각각랜드와 충분히 작품상을 두고 결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화 문라이트 본격 리뷰 및 후기 시작해 볼게요. 영화는 주인공 샤이론의 인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터가 바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영화 문라이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주인공 샤이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에게 불링, 따돌림을 당했고 근처 건물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마약 딜러 후안이 마약을 숨겨놓는 곳이었고 샤이론을 발견한 후안은 당황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후안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 샤이론을 그냥 놔두고 갈 법도 한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친구 테레사가 도와주도록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샤이론의 엄마 폴라는 수상해 보이는 후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거였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타인의 호의 혹은 아버지의 애정에 이끌려 샤이론은 자주 후안의 집에 방문합니다. 후안과 테레사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주죠. 이때쯤 항상 혼자였던 샤이론에게 케빈이라는 친구가 다가와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힌다면 꼭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관계는 샤이론에게 처음이었죠. 후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샤이론에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어째서 문라이트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샤이론에게 여느 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손을 잡아주며 수영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달빛을 쫓아 뛰어다니는구나. 달빛 속에선 흑인 아이들도 파랗게 보이지. 물속에서 아이를 탐구는 종교적 세례의식과도 같아 보이는 이 장면은 마치 후안이 샤이론의 godfather, 대부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씬을 통해 후안이 샤이론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관객들은 알 수 있습니다. 샤이론의 엄마 폴라는 점점 마약 의존 증세가 심각해지고 후안은 자신의 구역에서 마약을 하는 그녀를 발견하기도 하죠. 한심한 그녀를 향해 마약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샤이론을 돌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 마약을 파는 것은 후안 자신이라며 비웃습니다. 샤이론은 후안과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What is faggot? 호모가 뭐예요? 라고요. 그러자 후안은 대답합니다. 게이라는 말은 참아도 호모라고 한다면 절대 참지 마. 라고요. 그리고 샤이론은 후안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약을 파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어린 샤이론을 마지막 장면으로 1부는 끝이 납니다. 10대 후반이 된 뒤에도 여전히 왕따인 샤이론은 영화 초반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교 생활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양아치 터렐은 그를 혐오하고 호모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과거보다 더 심한 마약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테레사가 샤이론에게 준 용돈까지 전부 빼앗으며 마약을 구입하죠. 어느 날 미친 터렐이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테레사를 모욕하자 샤이론은 처음으로 참지 못합니다. 속이 답답했던 샤이론은 해변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러 나온 케빈을 만나게 되고 그 둘은 후안이 처음 샤이론에게 평등과 자유를 알게 해준 문라이트 아래서 키스 그리고 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샤이론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을 먹고 있는 케빈에게 미친 터렐이 다가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게임을 하자고요. 어렸을 적 두 사람이 놀았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불러내 케빈이 때릴 수 있다면 케빈이 이기는 것이고 때릴 수 없다면 진다는 것이 룰인 아주 이상한 등신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술래는 바로 주인공 샤이론이었죠. 이 장면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바로 이런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영화를 봤을 때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케빈에게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은 샤이론은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샤이론은 달랐습니다. 그 어렸을 때 케빈이 샤이론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샤이론이 처음으로 반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수업 중인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터렐의 머리를 의자로 내려 찍습니다. 제3부에서의 샤이론은 1부와 2부의 샤이론과는 많이 다릅니다. 터렐을 폭행한 뒤 교도소에 들어간 샤이론은 어렸을 적의 모습과는 정말 상반되는 근육질 몸매, 금색 그릴을 하고 있었으며 카리스마 가득한 마약 거래상 블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활원에 있던 어머니 폴라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머니의 전화인 줄 알았지만 케빈의 전화였어요. 케빈은 어엿한 요리사가 되었으며 자신의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샤이론에게 대접해주고 싶다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케빈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한 그날 밤 샤이론은 몽정을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인지 케빈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샤이론은 그렇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재활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과거의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죠. 난 잘못 살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망쳤지. 나도 알아. 하지만 네 마음은 나처럼 검지 않아. 사랑해 샤이론. 정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넌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렇게 샤이론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빈이 일하고 있다던 그 식당으로 향하죠. 식당에 도착했음에도 케빈은 블랙이 되어버린 샤이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몇 초간 마주치자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이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샤이론과 케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좋은 멘토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영화 콜미 바이 요 네임의 부모님, 레디 플레이어 1의 닥터 할리데이, 레이디버드의 아버지, 물라이트의 후안이 그렇죠. 그 중에서도 후안은 생지옥 속에서 소년 샤이론의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그를 구해준 남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안 자신 또한 소년 시절 또 다른 후안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후안을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소년은 자신이 극도로 증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 마약을 판다는 것을 안 뒤에는 그에게 실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영화에서 완벽한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불어넣어준 후안은 마약 딜러였으며 영화 스토리상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이성에게도 동성에게도 인기가 많던 케빈은 일반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했다가 결국 이혼을 했으며 교도소에 간 뒤에는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신의 인생만을 중요시하던 엄마 폴라는 마약 재활원에 입원해 아들에게 눈물의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만의 물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후안은 어린 샤이론을 아버지처럼 돌보아주며 케빈은 샤이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폴라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완벽할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빛은 스스로가 찾아야 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 빛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빛을 찾아야 할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영화 문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꼭 선라이트, 햇볕일 필요는 없다고요. 후안이 말했듯 영화에 등장하는 흑인들, 소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차별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시간은 낮이 아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 밤이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30대의 샤이론과 케빈. 그들은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줄기 속죄의 빛, 문라이트. 여러분은 나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 선택을 또 그 후회스러운 선택을 대신해 줄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영화 문라이트 저희 한 줄평은 어두운 밤하늘이기 때문에 보이는 한 줄기의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 영화 문라이트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는 또다시 만나요. 안녕.